네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미약품의 미래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발표한 야심찬 비전과 또 현실적으로 마주한 여러 도전 과제들, 그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 한미약품이 굉장히 인상적인 중장기 목표를 내놓긴 했지만, 동시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미약품이 2033년까지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하고 글로벌 52 제약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을 내놨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하는 거죠. 특히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성이 크고 또 규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심지어 내부 관리 문제 같은 좀 간과할 수 없는 이슈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정말 이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저는 한미약품이 가진 그 혁신 역량, 그리고 제시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보면요.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미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목표 자체는 굉장히 원대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놓인 여러 가지 중대한 그 내부 외부적 위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의 2033년 비전,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5조, 영업이익 1조, 이렇게 딱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웠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2025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고 글로벌 기반을 닦고 28년까지는 혁신 신약 중심으로 매출 늘리고 글로벌 역량 키우고 그 다음 33년까지는 이제 혁신 신약으로 성장을 확 가속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그냥 희망사항 나열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매출의 15% 이상을 꾸준히 R&D에 쏟아붓고 또 2027년까지 3,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예고했어요. 이건 혁신을 향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그 HM7321, 흔히 근육 늘리는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후보 물질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서 근손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면서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미국, 일반 시장 외에도 중국, 중동 같은 신규 시장 개척 노력, 또 평택 바이오 플랜트를 활용한 CDMO 사업 확장 계획, 이런 것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미약품의 입지를 키우려는 다각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전략, 과감한 투자, 그리고 차별화된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확장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간다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시된 비전이나 전략, 그 구체성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목표 뒤에 숨어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 과정 자체가 원래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HM17311 같은 유망주라고 해도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게 임상 단계, 특히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 한미약품이 과거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부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중단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위험소스 14, 또 기대를 모았던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 위험소스 32 같은 경우도 결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 R&D 투자가 항상 성공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제약 산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규제 당국 기준도 다르고 이걸 다 통과해서 신약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시간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연속일 수 있거든요. 위험소스 2, 3. 특히 이제 주력하려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면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GLP-1 계열 약물, 그러니까 그 식욕이랑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은 비슷한 약물들이죠. 이런 걸 앞세워서 먹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소스 6, 30.
이런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입증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다는 게 이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의약품 리콜 사태나 품질 관리 이슈, 위험 소스 29, 31 같은 것들은 회사의 기본적인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시끄러웠던 경영권 분쟁 위험 소스 17, 24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내부적인 갈등이나 조직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글로벌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냈던 경험, 위험 소스 23, 24는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게 구어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런 여러 층위의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33년 목표 달성은 결코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 네, 물론 인정합니다. 제약업계에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한미약품이 매출의 15% 이상이라는 업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계속하고 또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혁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인 거죠. 특히 HM732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잘 넘어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량 유지 또는 증가라는 차별화된 기전, 소수 3, 4, 5, 6, 7, 8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비만 치료제들이 가진 그 근손실 우려, 이걸 해소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초기 학계 반응이 꽤 긍정적인 것도 이런 잠재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R&D 투자율이 높다는 것하고 그 투자가 실질적인 위험, 예를 들어 임상 실패 가능성이나 과거 포지오티닙 같은 사례, 위험 소스 32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이걸 연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높은 투자를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 HM734일의 차별점, 물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임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쟁 약물들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월성을 입증하고 또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의 그 까다로운 기준, 위험 소스 2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이건 아직 완전히 비지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동물, 인간 간의 재현성, 위험 소스 1, 5 이것도 여전히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초기 반응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또 다른 축, 그게 바로 저는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의 경험, 위험 소스 2, 3, 2, 4 그걸 그냥 실패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정교한 전략을 세웠다. 이 점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해외 진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중국, 중동 이렇게 구체적인 타겟 시장을 설정했고 미래 계획 소스 1, 2, 4, 5 특히 그 평택 바이오 플랜트를 활용한 CD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 미래 계획 소스 1, 2, 4, 5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카드입니다. 이건 단순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제약산업 생태계 안에서 한미약품의 역할을 좀 다각화하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확장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CDMO 사업 굉장히 유망해 보이지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론자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후발주자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차별화 전략,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위험 소스 2324, 이게 단순히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지 시장의 복잡성, 또 규제 환경의 차이, 강력한 현지 경쟁자들의 존재 같은 좀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장벽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해외 매출 3조 원이라는 목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각기 다른 시장 환경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게 이게 발표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부 리스크, 특히 그 경영권 분쟁 위험 소스 17, 24 이슈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분쟁 과정 자체는 회사의 부담이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단락되고 위험 소스 15, 18, 20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회사가 이 기회에 지배구조 개선이라던가 ESG 경영 강화, 위험소스 22를 약속한 것은 과거의 문제를 딛고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중장기 비전 발표 자체가 내부 정비 이후에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증 아닐까요? 글쎄요.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하고 그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어떤 미묘한 갈등이나 방향성 전환에 대한 혼란,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위험소스 17. 그리고 제가 더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제품 리콜, 위험소스 29나 과거의 리베이트 관련 이슈, 위험소스 31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윤리경영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취약점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R&D 역량이나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치열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 보면 저는 한미약품의 그 차별화 전략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하셨지만 한미약품은 단순히 기존 GLP-1 약물의 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 증가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경쟁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접근이야말로 거대 자본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틈새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전략인 셈이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임상 비용, 글로벌 마케팅 역량, 그리고 각국 규제 당국과의 관계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거든요. 근육 증가라는 컨셉, 매력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고 또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들이 더 빠르거나 더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설령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약물들의 가격 정책이나 보험 등재 전략 같은 걸 뚫고 실질적인 처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컨셉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장벽을 넘기에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약품이 2033년 글로벌 52 제약사라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 또 지속적인 R&D 투자 의지, 차별화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이나 치열한 경쟁, 내부 관리 과제 같은 여러 도전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미약품이 가진 혁신 역량과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그 R&D 중심의 성장 의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약품의 비전 분명 인상적이죠? 하지만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사실 매우 낮은 확률의 게임에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점,
특히 비만 치료제처럼 이미 초경쟁 상태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내부 통제 및 품질 관리 이슈가 과연 완전히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표 달성을 향한 길은 아마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목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기대와 또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청사진은 분명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의 이 야심찬 비전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희의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고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미약품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